반갑습니다. 저는 영암 낭주고등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국어교사 최일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고교 학점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2025년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학점제 중에서 현재 우리 교육과정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고교 학점제를 베이스로 하는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2025년부터 할 걸 왜 지금부터 하냐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2015 개정 교육과정 자체가 학점제형으로 꾸려졌기 때문에 그 내용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점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현재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과 선택이 입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서 현재 지금 이제 고등학생을 처음 맞이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마 이제 그 형이나 누나 오빠들이 이미 이제 고등학생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차이가 몇 개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수업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이 45분과 50분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 그 고1 애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사실 저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3월 달이 되면 3월 둘째 주에 수능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네. 수능 시험과 똑같은 시간 동안 앉아서 됩니다. 국어가 몇 분이죠? 80분. 수학이 100분입니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일어나. 근데 시험 중인 거죠. 네. 자,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것도 공부입니다. 네. 틀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45분이 아니라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급식을 2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저 급식이고요. 학교에서 실장보다 많이 찾는 애가 급식 담당 학생입니다. 빨리 칠판에 적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부터 상대평가가 아이들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는 상대평가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모르는데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 오는 순간 이 등급이라고 하는 게 발생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 등급의 숫자 노름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전히 대입은 등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압박이 심해지고요. 세 번째는 창체 활동이 매우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학종 시대가 되면서부터 아이들의 적극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동아리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유지해가는 걸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어머님들 세대에서는 CA 알죠? CA. 그죠? 그거 아니에요, 이제. 독서반 가면 책만 읽고 아니고요. 애들이 독서 계획을 세워서 독서하고 토론하고 남깁니다. 제가 오늘 뭐 하고 왔냐면 제 동아리에서 만든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올해. 동화책을 만들어가지고 초등학교에 기부를 했는데 그 기부한 사진을 찍고 왔어요. 애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책을 기부하는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동아리예요. 네. 그러니까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스스로 차이를 찾아가지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중학교랑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10년 뒤를 위해 현재의 교과를 잘 선택해야 한다. 사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게 끝이에요. 교과 선택이 중요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교과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학종이든 무엇이든 간에 어떤 과목을 들어왔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어떻게 수업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렵죠. 쉽게 말하면 수업 내용과 활동 내용을 계획한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듣고 무슨 과목을 듣고 창체 동아리 활동 때 무엇을 하는지를 계획하는 것이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이 이렇게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과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보이시죠? 97년부터 이미
선택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즉 선택은 이미 애견된 아이디어였는데 학교에서 안 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약을 세워가지고 활발하게 말씀이 나오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사실은 옛날부터의 아이디어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2021 교육과정의 특징 첫 번째, 문과 이과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겁니다. 사실 선배들은 되게 편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아이들의 선배들은요, 그냥 문과와 이과만 고르면 됐지만, 그렇죠? 지금은 학과를 골라야 돼요. 대학교 학과가 몇 개죠? 2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를 이제 골라야 됩니다. 문과, 이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과가 사라졌기 때문에 고1 때 공통과목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게 공통과목이에요. 문이과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1 때 배웁니다. 고1 때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들을 이제 2, 3학년 때 배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선택 과목이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구분되어 있으면 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일반 선택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선택 과목은. 그리고 수선택은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그리고 심화학습 이런 것들을 하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자, 수능에서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일반 선택일까요? 진로 선택일까요? 네, 일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과목들이 수능에서 선택하는 과목들이고 그러면 주로 학교에서 고2 때 많이 편성할까요? 고3 때 편성할까요? 자, 항상 질문하면 어렵죠? 맛을 바꿔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수능 공부에 해당한 내용을 먼저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고3 때 배우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배우게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학교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고2 때 배정을 하고 고3 때 이 과목을 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오해가 생기는데 이걸 고2 때 배정하고 고3에 배정하니까 왠지 이게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보시면 교과 융합학습과 심화학습에 대한 과목들은 좀 어려운 과목이 맞아요. 맞는데 여기 보시면 진로안내학습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쉬운 과목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고3 때 훨씬 더 많은 자율권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 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체육만 학교 지정해요. 체육만. 나머지는 다 선택입니다. 얘들이 많이 머리 아파하겠죠. 그죠? 체육은 왜 필수냐면 이 규정상 모든 학기에 체육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체육은 고정이고 나머지 다 선택인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등학교의 졸업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졸업은 이걸 다 채워야 졸업이 됩니다. 일단 보시면 이거 아까 공통 과목은 언제 한다고 그랬죠? 이게 고1 때 하는 과목이에요. 이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건 특성화고, 일반고, 특목고 다 동일하게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국어가 8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 학기에 1시간 들으면 한 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한 학기에 8시간을 들으면 애들이 죽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단수가 큰 단위는 학기를 쪼갭니다. 그래서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고1이 지나면 우리가 반드시 졸업하려면 국어는 10단위를 이수해야 돼요. 바꿔 말해 보겠습니다. 고1을 끝나면 2, 3학년 때 한 과목만 더 들으면 이수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과학이든 고1이 지나면 한 과목씩만 더 이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유예요. 다 자유입니다. 이해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180단위의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24단위가 창체라 해가지고 자율, 동아리, 봉사 이런 것들입니다. 자, 다시 한번 180대 24니까 그렇죠? 네,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204단위를 다 이수하게 되면 졸업이 되는 거죠. 자, 이 숫자 중요합니다. 204. 이따가 말씀 더 드릴게요. 자, 이거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기준입니다. 똑같이 고1 때 똑같이 배우죠. 보이시죠? 똑같이 배우지만 대신 필수 이수 단위가 더 적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뭘 배워야 됩니까? 그 전공에 대한 과목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국영수 과목을 더 줄여준 겁니다. 하지만 고1은 과목이 똑같다. 자, 이러면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뭐냐면 전학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고1일 때는 전학이 약간 자유로울 수 있지만 고2 때부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뀌게 되면서 전학 문제도 조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고등학교를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가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표입니다. 보시면 창체는 4시간 정도 들어있어요. 그죠? 4시간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수업입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제 앞으로 학종 또는 대학 갈 때 자꾸 우리가 수업, 즉 선택 과목을 뭐 골랐느냐 그리고 수업 때 뭐 했느냐가 중요해지는 이유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하루 대부분이 다 수업이니까. 그렇죠? 동아리 아무리 중요하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시간인가요? 1시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수업은 하루 종일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무슨 과목을 골랐고 그 수업에서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가 대학 가는데 관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이 뭐 있느냐? 그렇죠. 자, 교과의 과목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통 교과에 있는 이 과목들이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원 보이시나요? 이 전문가 원이 특목고, 과학고라든지, 그죠? 예, 외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원인 과목이고요. 투 과목이라고 하는 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9시부터 5시까지라고 그랬죠. 일과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중에 이수하는 교육 과정이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고 여기 있는 보이시나요? 추가란 말 보이시죠? 추가는 뭐겠습니까? 아까 졸업할 때 필요한 단위가 몇 단위라 했죠? 204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204보다 더하는 게 추가인 거죠. 네. 자, 아까 그 서울대, 연대, 고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과목을 더 듣는 학생이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왜 유리하겠어요? 과목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차액과정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9시부터 5시까지라고 하는 일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과목입니다. 자, 첫 번째 과목은 고1 때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이게 순수택 과목입니다. 자, 아까 앞에 강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둘 중에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은 과목이 뭐라고 그랬죠? 네, 순수택 과목이 적고요. 이쪽 부분에 평가에 대한 부담이 좀 많겠죠. 이 과목들. 그러니까 과목을 고를 때 제일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과목이 필요한가이고요. 그 다음에는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과목들은 9등급제가 나오고요. 여기는 A, B, C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의 부담이 많이 적다는 거고요. 자, 평가의 부담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2 보이시나요? 과목들? 물리 있잖아요. 물리 2. 수능 때 물리 2를 보는 학생이 전체 수험생 중에 1%가 약간 넘어요. 물리 2를 보는 학생이.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과연 물리 2를 몇 명이나 들을 것 같아요? 네, 듣기 싫어하겠죠. 그죠? 그런데 등급까지 부담이 되면 더 안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화된 과목들을 여기에 배치한 이유는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하고 싶은 만큼 해봐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도 기하라든지 근력 수학 같이 어려운 수학들도 여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도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전문교과의 수업도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게 2015 개정 특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과학계열이죠. 그럼 무슨 고등학교죠? 원래는 저게 과학고 과목입니다. 보시면 딱 봐도 어렵게 보이죠? 어렵게 안 보이시나요? 혹시 고등학교 때 이거 배우신 분 계신가요? 과학고 출신들만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일반고에서 개설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자, 어려운 과목이니까 어디로 가야겠어요? 그렇죠. 이 과목 속에 포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과목들도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과정은 학교 간의 벽을 허문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제 어떤 과목도 개설할 수 있고요. 그렇죠? 심지어 없는 과목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목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겁니다.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이 과목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네. 요구를 하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수학을 하고 싶으면 과거에 있는 수학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들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 볼게요. 자,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과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추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듣는 겁니다. 물론 학점제가 이제 완벽하게 도입이 되면은 이 추가교육까지 다 들어오겠죠. 이쪽으로. 다 들어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과도기라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지금 3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예. 이게 원래 3개보다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뭐로 보이세요? 계절학기? 언제 할까요? 예, 방학 때 하는 거겠죠. 그죠? 이거는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학교 간 공동으로 교육과정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직접 가서 듣는 겁니다. 학교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자, 그런데 이 공동교육과정을 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애들이 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학교끼리 서로 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방과 후에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일과 중에 하나 하려면 좀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두 학교가 시험 날도 같아야 되고 소풍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일과 중에 이거를 하는 학교는 드뭅니다. 대부분 다 방과 이후에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공동과정은 공간은 달리 하지만 동시에 듣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이게 지금 실제 목포에 있는 한 학교에서 하는 추가교육 과정이에요. 보시면 본교라는 말 보이시나요? 이 본교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이고 협력고라고 하는 게 이제 주변 학교에서 같이 개설한 과목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보시면 시간이 어때요? 7교시가 일과 시간이고요. 8교시부터가 방과 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 10이라고 하는 건 언제 한다는 뜻입니까? 밤에 하는 겁니다. 왜 대학교에서 이걸 이수하면 인정하겠어요? 학교가 끝났는데, 그쵸? 밤까지 수업을 더 듣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과목에 대한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많죠, 과목들이, 그죠? 보시면 이 고급 보이시나요? 이게 다 아까 어디 있던 과목들이었죠? 원래는 과학고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런 과목들을 왜 이렇게 같이 하느냐?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 학교에서 고급 수학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봐야 2~3명입니다. 그런데 2~3명을 보고 수업을 개설한다?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모으면 한방 개설이 가능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어려운 과목들도 있지만 보시면 쉽게 할 수 있는 과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과정이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진로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더 심한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의 수준을 보셔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심화된 과목을, 그렇죠? 그리고 진로에 따른 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고요. 현재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목들 중에 몇 가지입니다. 보시면 자, 이름 다 지웠는데요. 예를 들어서 순천여고에서 이 수업을 개설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남에 있는 어느 학교 다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신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시간이 언제죠? 마찬가지로 방과 후입니다. 방과 후입니다. 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수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녹화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같이 합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죠? 토론도 하고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만 다를 뿐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 농어촌학교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볼게요. 농어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 군에 학교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의 특징이 제가 농어촌에 있거든요. 저희 학교가 학생이 100명인데 전교생 100명입니다. 한 학년에 30명 안 되는데 대부분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70, 80, 90이에요. 온라인 수업이 될까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50분 이상을 못 버티더라고요. 얘들이 막 힘들어요. 막 죽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접 강의죠. 그러니까 면대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강사 풀이 충분치 않잖아요. 자, 현재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 교사 인력풀은요, 학급당 수를 배정해요. 그렇죠? 그런데 작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과목 선생님이 다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과학 선생님이 2분 계세요. 근데 과학 과목은 물화생지 4과목이잖아요. 그죠? 없는 과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근 고등학교 교수님을 초빙해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가능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재 전남에 있는 모든 학교들은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학교나 다 같이. 문제는 뭐죠? 아이들이 진로를 고르고 선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생각보다 선택을 잘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진로가 아직 없으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쉬운 생활과학이 있어요. 과학 과목이 있습니다. 물리 2 과목을 신청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겠어요? 어려운 거 알지만. 그렇죠? 어려운 거 알아요. 힘들 거 알고 있어. 근데 내 진로가 거기에 해당하니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과목 선택도 물 건너가는 것이고 선택한 과목마저도 제대로 이수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이 확실해야 아이들이 과목을 고를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선택형을 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비해서 아이들의 수업 태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어려 보이는데 10대 후반의 아이들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해요. 열심히 합니다. 잠을 안 자요. 토론을 시키잖아요? 잘합니다. 왜? 선택했으니까. 진로와 맞기 때문에.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중3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학점제에 대해서도 약간만 말씀을 맞다. 이거를 빼먹었네요. 일단 현재 지금 우리 그 평가 기준이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등급입니다. 상대평가.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을 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상위 4%만 1등급이에요. 그 뒤에 7%까지가 2등급인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등급 말고 ABC 성취도 평가를 하는데 이게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취도만 넘으면 돼요. 바꿔 말하면 90점 이상이 나오면 A고 80 이상이면 B고 70 이상이면 C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2개를 지금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자, 학교에서 수업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더 편할까요? 이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등급제는 대학에서 선발하기에 편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업하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맞죠? 과학고의 7등급이 과연 성적 미달릴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등급이라고 하는 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이 아니라 현재 아이들의 서열을 판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석사 등급이 공통과목, 고1대 과목이었죠. 그죠? 공통과목 나오고요. 선택 중에서 일반 선택은 등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5단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성취도가 A, B, C, D, E까지 있는 거예요. 5단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죠? 3단계라고 하는 건 A, B, C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면 A, B, C만 나오고 등급이 있나요? 없나요? 등급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찍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거 넣어놨는데 찍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13명 이하인 과목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주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은요. 등급을 빼도 되고 안 빼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건데 등급을 내도 되지만 점을 찍어도 돼요. 왜냐하면 13명 이하면 과목의 1등도 2등급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1등급이 나오기 위한 최소의 수가 13명이에요. 13명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이들에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과목을 고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럼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 1등급이 안 나온 과목이에요. 과목 고르겠어요? 안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급을 빼는 것도 허락을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고를 수 있어요.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13명 이하인 과목에는 점을 찍겠다라고 하면 등급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 한 학기에서 13명 이하인 과목이 A, B,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A, B, C는 똑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A 과목은 등급을 매기고 나머지는 점을 찍는다? 안 됩니다. 똑같이 점 찍거나 똑같이 등급을 찍거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13명 이하인 과목도 필요하면 충분히 들어도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일반 과목들이죠. 이렇게 성취도 나오고 등급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자, 진로 선택입니다. 선택은 A, B, C만 나오고 등급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오나요? A, B, C의 비율입니다. 비율. 전체 학생 중에 A가 지금 몇 프로인가요? 80%가 A다. 이걸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예술체육은 마찬가지로 성취도만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대학에서 뽑을 때는 뭐가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죠. 그렇죠? 본인들은. 하지만 이 ABC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좀 부족한 아이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건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ABCD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저 ABC의 기준이 중요해요. A라고 하는 건 몇 프로 이상인가요? 90%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즉, 수업 내용 중에서 90% 이상을 이해했을 때가 A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과목에서는 A가 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대부분의 아이들이 과목 중에 90%를 못 넘기는 과목이 뭘까요? 수학입니다. 수학. 수학을 못 넘겨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마 A가 아예 안 나올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학교 점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그냥 똑같이 하겠다. 나가면 가는 것이고 단위학교라는 점수는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시험 전에 공지합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기 때문에 이 점수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A, B, C를 고정으로 하면은 A는 몇 점이에요?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꿔주면 충분히 점수를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등급 가르는 기준이 몇 점인지 확인하고 시험 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학점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학점이 도달하면 졸업하는 거죠. 그럼 학점이 뭐죠? 자,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방송을 찍고 있어가지고 부담스럽긴 한데 단위를 학점을 바꾼 겁니다. 그냥. 아까 몇 단위라 했죠? 제가 졸업할 때? 204라고 있죠? 마찬가지로 204 학점 이상 졸업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빨리 넘어갈게요. 다른 게 뭐냐면 자, 이게 학점제의 운영 체제입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 현재 단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수하는 기준이 뭐냐면 출석 일수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A, B, C를 몰라도 영어 수업 다 들으면 패스예요. 패스입니다. 그런데 학점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이수, 미수가 있어가지고 미수 되면 다시 수업을 듣거나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를 해야 졸업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책임교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을 담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마인드예요. 네,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본다면 1단계 다양한 과목 개설 이미 아까 보셨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2단계. 이게 지금 현재 가장 학교에서 핫한 겁니다. 자, 얼마만큼 학교에서 진로나 진학에 대한 설계를 해주느냐.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요새 가장 많이 듣는 연수도 여기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 반 아이들에게 과목을 선택해 줄 것이며, 그렇죠? 진로에 대한 안내를 해줄 것인가.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인 거죠. 즉,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하는 게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 주로 하는 게 입학 전 캠프부터 이걸 합니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고3 때 개설된 과목과 지금 고3 애들이 고2 때 개설된 과목이죠. 매년 바뀐다는 거예요. 왜 바뀌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아이들의 수요가 많은 과목 개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년 과목이 바뀝니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전학은 더 힘들죠. 더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를 통해 가지고 과목을 만들고 있다. 이게 지금 특징이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사실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가장 지금 공들이고 있는 게 정말 저거 부분인데 아이들을 고1 때부터 계속해서 진로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들도 이제는 역할이 추가됐어요. 보이시죠? 학생별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고 과목 선택 이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 역할이. 그렇죠? 바꿔 말해볼게요. 학교에서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가정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대화 나누시고요. 특히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학업계획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가다 보면 지금 현재 이걸 주로 언제 쓰냐면 이거 언제 쓸 것 같아요? 과목 고르는 거 3년치 과목을 고르는 이거를 신입생 입학 전 캠프 때 이용합니다. 왜? 자격을 줘야 되니까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아까 이합 선생님이 그 말 하셨잖아요. 300년 뒤에 남학생들 멸종할 것 같다고. 그죠? 남학생들은요. 3학년 원서 쓸 때 그때 본질을 결정합니다. 답답하죠. 진짜로. 와가지고 물어봐요. 선생님 저 뭐 할까요? 진짜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계속. 자격을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2 애들 있잖아요. 우리 학교. 내년에 과목 개설할 때 제가 서류사를 몇 번 했을 것 같은가요? 자격을 주기 위해서 지금 7번 했어요. 7번.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1차와 2차 때 바뀌는 빈도가 많습니다. 3차? 많아요. 그래서 5차 넘어가니까 좀 이제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멈춘 거예요. 왜? 자극을 줘야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잔인해 보이긴 하시겠지만 입학 전 캠프부터 이렇게 압박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겨울방학 때 대강의 진로를 세우는 게 좋다는 거. 네, 이거를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 아까 보셨죠 이거? 이거를 사실 이 전환한도 교육청에서 만든 이 책자가 되게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데 전남만 안 보더라고요. 정말 유명한데 다른 지역에서 막 달라고 해요. 파일을. 근데 파일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이거 교육청 홈페이지죠? 그죠? 교육정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파일로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책이 왜 좋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자, 학과가 무슨 학과다를 소개합니다. 얘들이 학과 잘 몰라요. 얘들이 심리학과 그러면 왠지 막 심리학이라고 하면 막 독심술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 학과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이 뭔지를 알려줘요. 커리큘럼을 알려줍니다. 즉 내가 생각하는 학과와 실제 학과가 맞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그 다음에 비슷한 학과들 아까 보이시죠? 아까 그 매핑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비슷한 학과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범위도 해놨고요. 심지어 1, 2, 3학년 동안 무슨 과목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해놨잖아요. 다. 이거는 물론 확정 아닙니다. 확정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시 아니죠. 그렇죠? 심지어 독서까지 안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는요, 고1 때 책을 나눠줍니다. 애들한테. 저번해가지고 다 나눠줘요. 한 권씩. 그래도 안 봐요, 새끼들이. 제발 좀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받다 보니까 시간표가 어떻게 되겠어요? 매 시간마다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수업 듣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과목에 따라서 수업을 바꿔가야 돼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자, 선택을 다 허용해 줬잖아요. 그렇죠? 허용했죠. 그러면 과목을 듣는 학생의 수강 인원이 어때요? 다 달라야 됩니다. 자, 이건 중요한 말인데. 자, 대학에서요. 평가할 때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학교에서는 과목 선택을 하게 해줬을까 안 하게 해줬을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얼만큼 줬을까를 확인하려면 뭐 보면 될까요? 수강 인원이 다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수강 인원이 비슷하잖아요? 무슨 말인가요? 문의만 선택이고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구나 이거죠. 그러면 물리 2 과목을 이수했는데 이 물리 2 과목을 학교에서 밀어준 건지 아니면 애가 고른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목 선택권을 많이 주는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왜 과목이 중요하냐? 이미 대학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봐볼게요. 이미 대학에서는요, 과목 선택을 매우 중시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로와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합격 사례를 소개하면서 보이세요.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고민도 해봐라. 그리고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바꿔 말해보면 어떤 과목을 골랐는지의 선택 이력, 과목 선택 이력과 그 과목에서 과정을 뭘로 볼 수 있죠? 등급은 결과잖아요, 결과. 그렇죠? 과정은 세특. 세특에서 수업 때 뭐 했고 발표를 뭐 했고 다 적혀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고 그 과목 때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는. 그렇죠? 전남대입니다. 전남대학교 전공준비도가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있어요. 보시면 전공 분야의 학업 성취를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써놨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과목도 써놨어요. 그렇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영학부 오려면 수학과 사회에 대한 과목 국가를 많이 이수해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더 노골적으로 서울여대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하죠. 생명과학 연구원이 꾸민 학생이요. 고등학교에서 개설된 생명과학 2를 안 골랐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노골적이죠. 그렇죠? 힘들어도 어려워 보여도 선택해서 이수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과목은 어떻게 고를까요?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뭐죠? 전공과 진로 희망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진로에 따른 과목을 골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전공 관련 교과를 선택하고 성취도를 A를 받은 다음에 우수한 세특을 갖는 학생이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볼게요. 관련 교과 학부에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없는 경우에는 자, 다른 교과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 물리 2 과목이 없어도 있잖아요. 학교에. 학교에 없어요. 이거는 학생 책임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 물리 2 과목을 예측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수학 교과가 그렇습니다. 수학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예요? 공동교육과정, 아까 말했던 추가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수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앞에 듣다 보니까 자꾸 그 뒤에서 한숨 쉬시는 분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예, 머리 아프시죠? 그렇죠. 저도 참 그렇긴 한데 이렇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 이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 뭐겠습니까? 학업 역량입니다. 본인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위계가 있죠.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미적분 보이시나요? 이 과목은 칸 보이시죠? 수학 1, 2를 전제한 과목이에요. 맞죠? 그러면 수학 1, 2를 수업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 과목을 듣는 것보다는 이 과목들이 낫지 않겠습니까? 수학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아무리 고급 수학이 좋다고 하지만 수학이 너무 힘든데 굳이 그 과목을 들어서 괴로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기가 있는 과목들이 있으니까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2 과목, 그러니까 원 과목을 해야 2 과목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원 과목을 안 듣고 들어도 돼요. 들어도 문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힘들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2도 위기가 있으니까 위기 있는 과목들은 나의 역량을 따라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능 시험입니다.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수능 시험과 약간 좀 엇박자가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독서랑 문학이 지금 공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말이죠? 국어 수능 시험을 볼 아이들은 이 과목 어떻게 돼요? 무조건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수능 과목을 지정한 대학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이시죠? 자연계열 중에서 수학은 미적, 원래 과목이 3개 중에 택 1이에요. 보시면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 1이 수학 과목인데 이 대학 가려면 좋은 대학입니다. 심지어 이 대학 가려면 미적분과 그냥 하나 골라야 돼요. 무슨 말이죠? 이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015 개념교육과정은 자꾸 선택의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하고 대학은 자꾸 이렇게 한정을 짓는 거죠. 계속. 자, 이 싸움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저도 이해는 돼요. 요즘 애들이 공부하기 좋아하나요? 아까 그 사탐과탐 보여주셨죠? 인원. 애들이 물리2랑 물리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안 하려고 하죠? 어려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 가서 교수님들이 미치려고 해요. 진짜로. 수업을 했는데 일을 못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사실은. 최소한 하고 와라는 거죠. 하고 와라. 네, 이해는 됩니다만은 아무튼 엇박자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 잊어도 좋습니다. 다 잊어줬고요. 이것만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진로와 학습 역량을 알아야 된다. 즉 먼저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진로라든지 내 꿈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아시고요. 심지어 나의 학습 역량도 판단하셔야 됩니다. 모르실 때 거기에 맞게끔 교과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그리고 평가 방식이 다르죠.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한 학기를 전부 다 등급 나오는 것만 고르면 학생이 힘들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선택과 실용 선택을 좀 섞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말인데 획일화된 교육과정은요. 어쨌든 줄 세우기가 됩니다. 학교에 하다 보면. 그래서 아이들에게 풍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가 훨씬 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바탕할 수 있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더 행복한 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풍부한 학교가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약속된 시간보다 좀 많이 했죠. 예, 지금 제 얼굴 보시면서 한숨 쉬는 분들 많았는데요. 죄송하고요. 앞으로 3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요. 이제 죽었어요. 예, 정말 죽었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스보다는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은 학교에서 내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스트레스 주고 있어요. 담임선생님이 볼 때마다 너 몇 등급인지 알고 있지? 이 말 맨날 하거든요. 저희가 할게요. 저희가 할 테니까 집은 보듬어 주시고 대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지루한 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